주십시오. 동료 여러분들을 향하여 견해 충성. 허구한 날 어르신들께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뭐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지난 연초에 복지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아마 지시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니는 사람들 만나보라. 그래서 복지국장님과 우리 노영광 과장님 오셨을 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런 위기 어르신 돌봄 사례를 그 말씀을 이제 들어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한 기관이 해오면 물론 뭐 중요하지만 민간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또 민관이 합쳐서 힘을 모으면 더 안전망이 공고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뭐 아마 여러분들도 다 지역 사회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제 계실 터인데 이렇게 함께 사례를 나누면서 또 힘을 합친다 그러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덕구노인중앙보호센터의 일단 경영 이념은 ESG 경영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복지 문제를 이야기할 거니까 ESG의 S는 소셜, 사회적 책무를 말합니다. 사실 저는 어르신들 때문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모시는 것 자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르신을 통해서 먹고 사는 우리가 좀 이렇게 21세기의 기관답게 동네에 뭔가 좀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그래서 위기 어르신, 독거 어르신을 좀 케어하자.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 그 다음에 뭐 청년이라든가 문화예술, 또 아프리카 우간다의 이 데이케어 프로그램을 저희가 수출을 하고 2018년부터 수출을 하고 꾸준히 지원하고 한 2차례 현지에 가서 전수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은 오남읍입니다. 오남읍인데 진도 지역 이렇게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커버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세 지역에서 특히 저희가 오남읍에 있으니까 몸이 10개면 보다 더 확장을 하겠는데 오남읍도 커버하기가 좀 버겁다 보니까 저희가 돌보는 대상은 우리 센터가 있는 오남읍에 국한시키자 이렇게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일을 시작을 했었는가 하면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할 무렵에 고독사 어르신 문제가 많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이 고독사 어르신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제가 지역복지를 남양주시에서 오랫동안 사회복지를 해왔는데 이런 사회복지사로서 뭘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특히 이제 노인 자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살하시는 어르신들이 인지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인지가 좋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등급이 없다 보니까 또 돌봄받지는 못하고 그래서 일반 노인과 등급 어르신 그 사이에 있는 이런 어르신이 저는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분들을 돌볼 고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어르신들 때문에 잘 먹고 잘 삽니다. 아까 우리 송목과 회장님하고 이제 한주 회장님이 저보고 젊어지셨다고 그러는데 좀 근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 모시는 것 때문에 팔자가 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런 빚진자 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지역 복지를 이끌어 왔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 돌봄의 필요성 인식을 하고 또 책임감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 장기 요양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이 지역사회 위기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이제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서 시청을 뻔질나게 드나들고 했었는데 이제는 별 이제 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으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꾸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상자를 발굴을 할 것인가? 그 대상자 발굴 디자인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 각 동네마다 노인회가 있잖아요. 대한노인회, 남양주시 지회, 뭐 오남 분회 이런 식으로 다 조직화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남양주시 이 노인회 오남 분회에 봄에는 야유회를 그러니까 여기는 경로당의 회장단들이 모이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의 노인회는 모든 경로당을 다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노인회에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봄에는 야유회를 모시고 가고 또 연말에는 송년회를 저희가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비용은 만만치 않게 나갑니다만 그러다 보면 건강 문제로 집에 잘 나오시다가 어느 날 안 나오시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을 이제 발굴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럼 저희가 2017년부터 저희 센터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경로당을 2017년 지금까지 월 10만 원씩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친분을 쌓고 있는데 저희 2017년부터 하고 있는데 2019년에 남양주시 노인회에서 141 경로당 MOU 체결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래서 남양주시 노인회랑 141 경로당 협약식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노인회라면 범위가 넓지만은 또 경로당은 범위가 더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역시 경로당에서 나오시다가 건강 문제로 지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발굴을 하자 이렇게 고안을 했고, 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기관을 통한 발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오나무 사무소 복지팀과 연결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을 하자. 저희가 2019년 처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오나무 복지팀으로부터 11분의 이런 돌봄 대상자 어르신을 전달받아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때 추천받은 대상자 중 방문 요양 서비스 주간 보호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대상자 발굴 디자인을 꼭 오픈한 다음에 실천을 하게 되죠. 어르신 건강 상태에 따라 주 3회에서 5회 방문.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가는데도 빈손으로 가면 그러니까 음료 혹은 제가 준 빵을 제공하면서 안부 인사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또 집안 환경을 살펴. 우리는 뭐 문의가 6개 달려 있잖아요. 한번 쭉 그럼 다 스캔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 방문을 하고 저희 방문하지 못할 때는 전화라도 해가지고 안부를 확인을 했었고요. 그 저희 오남읍에 사실은 정말 위기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 곳이 있는데 진주 아파트 경로당 3곳 그리고 길노인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길노인정. 이건 뭐냐면 원체 세대수는 많은데 경로당이 부족하고 또 경로당도 정원도 있으니까 길가에 아파트 길가 화단에 앉아서 계시는 곳을 길노인정이라고 합니다. 그 길노인정 어르신들에게도 저희 방문해서 빵을 나눠드리고 인사를 하고 그랬었고요. 이때 제과점에서 후원받은 빵을 저희가 처음에는 뭐 두유라든가 뭐 음식을 직접 사서 그랬는데 마침 제과점에서 빵을 기부를 받게 돼가지고 그 빵을 통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사무국장이 신단소 사무국장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현재 5바퀴째 돌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매주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안부를 확인하고 그런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 본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등을 달아준다든가 헐거운 나사를 고정시켜 준다든가 또 간단한 생필품을 제공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자체 해결을 하는데 해결 역량을 벗어나는 문제는 관내 행정기관과 또 공단과 연계를 통해 저희가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내심 걱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도 현실 부딪히기도 했었고 클라이언트와의 이중 관계가 형성될 위험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만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뭐 교회에 나와라. 종교를 또 이렇게 권유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기관에서 다른 센터를 잘 이용하고 있는 기관 그 어르신을 또 이렇게 유인을 할 가능성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로 이 금전 문제를 해결해 줬더니 어르신이 현금으로 사례를 하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특히 이번 사업은 그런 사회복지사의 윤리를 준수하는 부분이 꽤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해결을 하지 못한 부분은 이렇게 어르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국가에서 어떤 혜택을 준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위기 어르신들은 직접 기관으로 모시고 와서 수속을 밟게 했죠.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신강숙 사무국장이 봄, 여름, 가을, 겨울 5바퀴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와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지청해왔던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쳐주시겠습니까? 제 여친입니다. 30년째 여친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어르신들을 케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함께 하려고 모여주신 여러분들이 고맙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앞에서 제 남편이 저희 교회와 저희 센터가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지역사회를 섬겨온 부분들을 언급하였는데 그저 저는 실제로 5년 정도 독거 어르신들을 섬겨온 사람으로서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지역사회의 독거 어르신들 고독사 문제도 있고 복지 사각지대도 있고 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읍사무소나 공단 그리고 공단과 연계를 하면서 이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것은 2020년도 1월부터인데요. 읍사무소에서 11분의 독거 어르신들을 소개받았고 그때 저는 아침 출근하면서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를 여쭙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냥 인사만 하고 나오기가 멋쩍어서 두유나 음료수, 과자 등을 사서 방문할 때마다 하나씩 드리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챙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하지 못하는 날에는 여기도 제 아이가 와 있는데요. 제 아이가 대신해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저희 센터 직원에게 부탁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방문 요양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또 그분들은 또 제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빼게 되었고요. 또 그 와중에 요양원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따님 댁으로 옮겨가시는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읍사무소에서 통해서 연결된 어르신 중에는 현재는 이어가고 있는 분은 2분이 있습니다.
저는 두 분 외에 개인적으로 그 한신아파트 경로당과 진주아파트 경로당 세 곳과 진주아파트 길노인정 아까 말씀드렸던 그다음 독거노인 어르신 5분 한 주에 1회에서 3회 빵을 전달하면서 만나오고 있습니다. 진주아파트에는 아까 경로당이 부족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해서 길 옆 아파트 화단에 모여 있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길노인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곳도 돌아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길노인정이나 경로당 어르신들은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 나오시라든지 저희 센터에 나오시라든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동네에서 좋은 일 하는 사람 또 혹은 교회 사모 또 혹은 빵 배달하는 아줌마로 통하고 있습니다. 빵은 동네 제과점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데 그날 소비해야 하는 빵을 저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고 또 제과점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때로는 나의 물질이 필요도 하고 또 노력도 필요로 하고 나의 관심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지자체와 공단, 의료기관과 연계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정말 노인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지만 과연 지속 가능하느냐일 것입니다. 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힘이 들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고 저는 뒤에서 수습을 해야 이어나가는 사람인데요. 시에서 일장일단이라는 이름하에 정책화하고 또 동료 여러분들이 저희가 해온 위기 어르신 돌봄 활동을 좋게 여기셔서 동참한다면 지속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우리의 노력이 노인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희가 지역사회의 높고 어르신들을 섬겨온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저희와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방법으로 독거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고 또한 이번 정책에 맞도록 하실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독거노인 어르신 위기 해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어르신은 남성으로서 오남읍사무소 복지팀을 통해 연결받은 분이셨는데 그때 당시 87세셨고 자녀들은 있지만 외국과 서울 등지에서 살고 있고 어르신 혼자 낡은 빌라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두유를 갖다 드리며 만난 지 11개월쯤 지났을 때 그날도 안부차 어르신 댁에 갔었는데 얼굴에 심한 찰과상과 팔과 다리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다녀오시다가 턱에 걸려 넘어지셨는데 순간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뜨니 얼굴에 피가 많이 또 나고 엉망이 되어 있었고 팔과 다리도 아파서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남읍 사무소는 모 집수리 봉사단체를 연결해 주어서 화장실 턱을 낮추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거동이 많이 안 좋아지셨고 전동 오토바이를 타고 한의원에 침 맞으러 다니셨는데 한 번은 오토바이 또 넘어져가지고 또 다치시고 점점 기력이 없어지셔서 자주 넘어지셨고 반찬이 상했는데도 모르고 드셔서 탈이 나셔서 약을 사들고 달려가야 했고 거동이 힘드시니 화장실 가시는 사이에 소변을 보셔서 침대며 옷가지들이 온통 소변 냄새에 집안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에 어르신의 경우 식사도 집안일도 모든 것이 이제는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지만 단호하게 거부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파 죽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달려가 보니 또 상한 음식을 모르고 드셔서 복통에 설사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다녀오면서 어르신 저도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으니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장기 요양을 신청해 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고 그 뒤 자녀분의 연락을 받아서 저에 대한 소개를 하고 등급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본 기관에서 4년 정도 주간보호 서비스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셔서 위기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어르신은 여성 어르신으로서 오남읍사무소 복지팀을 통해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이분은 경기도 안산에 출가한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거의 방문이 없고 어르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 74세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으로 인해 얼굴과 발이 만날 때마다 부어 있었고 걸을 때마다 힘들어하셨고 그로 인해 우울증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우리의 방문을 낯설어 하시면서 거부감을 보이셔서 현관 문 앞에 두유를 걸어놓고 가고 그 다음날 음료 가방이 비어있는 것으로 안심을 했고 가끔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에 대한 경계를 풀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더니 고맙다고 커피를 대접해 주시기 시작하셨고 어떨 때는 야채도 주시고 속사정을 또한 얘기할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앞에 두유가 그냥 그대로 걸려 있어서 무슨 일인가 일이 계신가 보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밤에 나가셨다가 밖에 나가셨다가 넘어지셔서 여기저기 피가 흐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119에 의해서 병원으로 실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해서 퇴원을 하셨지만 계속 아프셔서 댁에서 누워 계셨고 기저귀도 차셨고 도움이 필요하시다 보니 동네 아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경에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르신이셨어요. 사모님, 나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 좀 와주면 안 될까? 그 새벽에 밖에는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었는데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해서 남편을 깨워서 달려갔습니다. 비번을 말씀해 주셔서 들어갔는데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할 수 없으셨고 약을 드셔야 하는데 약을 가지러 갈 수도 물을 가지러 갈 수도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어르신과 대화를 했는데 병원비도 그렇고 입원도 그렇고 도와드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 남편과 함께 오남읍사무소 복지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어르신의 상황과 우리와 어르신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어르신이 공공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다. 수급자가 되셔야 할 분 같다고 하면서 어르신을 읍사무소 복지 담당자에게 연계시켜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 담당자와 자그마한 소통 문제도 있었지만 다행히 담당자가 어르신을 접수하여 수급자 선정 행정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르신은 입원하셔서 2달 반 동안 수술도 받으시고 건강을 되찾아 가셨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거의 3천만 원 가량 나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원 무렵 수급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병원비 하나도 내지 않으셔도 됐었고 수급자 생활비까지 나와서 생활에도 안정을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찾아뵈었는데 다리는 퉁퉁 부어있고 식사도 제때 해결이 안 되고 약간의 치매 증상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도움의 요청이 오기 시작했고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다 싶어서 어르신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방문요양이 되었든 주간보호가 되었든 어르신이 우리의 비공식 돌봄을 넘어서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등급 신청을 해드렸고 그 후 등급이 나왔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며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020년도에 만나서 23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 24년도 2월에 등급이 나셔서 지금도 매일 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며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시는 곳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아파트이고 3층이시다 보니 오르내리시는데 다리가 너무 붓고 통증으로 계단 오르내리시기가 힘들어 하셔서 또 읍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GH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를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김아무개 청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의 이혼 후에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가 뇌암 판정을 받아 수술 후 퇴원하였고 이 청년은 간병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대학을 휴학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에서 홀로 아버지를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시스템에 정보가 거의 없어서 홀로 아버지를 모시던 중 본 기관의 차량을 보고 전화하여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하며 아빠를 돌봐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본 기관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청년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사모님 잘 알아요. 네,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센터의 중학교를 다닐 때 야간 학습을 할 때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저녁 시간을 주면서 집에서 먹고 오든지 밖에서 사 먹고 오라고 시간을 주었다고 합니다. 순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당시 학교 선생님과 통화를 통해서 혹시 저녁을 거르는 학생이 있다면 15명 정도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여서 학교로 보냈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제가 직접 차려준 밥을 먹고 학교 야간 학습을 다녔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살다 보니 이렇게도 만나는구나 싶었고 그때도 이 아이는 참 힘들고 어려웠었고 지금도 아버지 문제로 어른이 감당하기도 힘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서 잠시 말을 멈췄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동네에서 집과 가까운 데에서 일을 하다가 수시로 아버지한테 달려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밥이며 약이며 기저귀며 챙겨야 할 게 많아서 일반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일에도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청년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청년도 돌봄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청년의 아버지는 연세가 62세셨는데 뇌암 수술을 받기는 하셨어도 요양 등급을 받기는 좀 힘든 상태였습니다. 저는 장교양보험공단 남양주센터에 연락하여 청년과 아버지의 상황을 설명드린 후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고 결국 등급을 받게 되어서 청년의 아버지를 본센터에서 돌봐주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진적 오남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을 찾아가 청년과 아버지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기초수급자 선정과 중단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진적 오남 행정센터는 청년을 기초수급자 선정과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진적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연계해 주어서 남편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청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강원도민회가 청년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는 청년의 아버지를 6개월 정도 정말 최선을 다해 모셨는데 뇌암이 재발하여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앞에서 저는 남편이 이 일의 필요성을 느껴서 제게 얘기를 했고 저는 그 뜻을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사실 남편이 하라고 한다고 어디 그냥 하겠습니까? 저도 할 일도 많은데
하지만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이기 전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계신 분은 저를 가장 잘 아시고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느 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나약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서 나의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니? 그분의 음성은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들었고 지금도 이 일을 찾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신앙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각자에게 위로와 도전과 힘을 주셔서 지속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작은 섬김이 소외되고 외롭고 홀로 계신 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 저의 주변만 섬길 수 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위기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일장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니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니 기쁘고 위로가 되고 보람도 느낍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힘이 나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래? 네. 5년간을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0명 중에 한 명의 위기 이웃을 발굴해서 잘 해결해줘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 두 분, 또 청년 한 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여기 또 우리 공무원분들 계시니까 또 제안도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상자 발굴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뭐 이제는 앞으로 찾아가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시작할 때 모 종교 시설에서 오나무 복지팀을 찾아가서 한참 봉사할 테니까 명단 좀 주시려 했다가 안 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가서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5급 이하의 공무원분들 제가 거의 다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웬 팀장님들 다 거의 제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센터가 남양주에서 목표를 많이 하는 것을 신뢰를 해서 그렇게 11분의 명단을 이제 줬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아마 여기 공무원 계시겠죠. 누가 왔는데 뭘 믿고 주겠냐 아마 이런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기관의 벽을 좀 이제 느꼈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민간의 민주적 협력이 좀 필요하다. 이 공무원분들 계시는데 좋은 사례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돌봄 실천 과정에 오름이 있었는데 뭐냐면 의심을 하죠. 이제 시에서 원에서 왔습니다 하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습니다 하면 문 안 열어줍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왜 의심하고 왜 견제하시는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 근데 이 방문 요양을 받았는데 이 어르신은 방문부사가 케어하고 떠난 다음에 혼자서 집에 나와서 넘어지신 경우도 있고 또 집 안에 화재가 나신 적도 있는데 그 어르신을 또 기도잘 안 들리시고 그 어르신께 저희가 좀 서비스를 했다가 막 화를 내셨어요. 뺏어가려고 하느냐고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명예 공무원증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대상 기관으로 선정이 됐으면 그 기관 당국에 최소한 준공적 지위 부여를 해서 어디 센터에서 왔습니다 하면 안 되니까 시법에서 그래서 왔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도 저희 힘으로 뭐 이 선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빵도 그렇고
뭐 음수도 그렇고 그렇지만 확대가 됐을 경우에는 이 공공기관의 자원 연결만큼 충분하지 않겠나. 각 동네마다 제가 어디가 됐건 간에 반드시 이제 재고가 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당 기관으로 연결시켜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보니까 또 이제 행정 서류가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보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전혀 보고 없이 우리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화되는 순간 또 행정 업무가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또 담당자들의 업무가 좀 가중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그래도 뭔가 좀 이제 조직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요거 이제 과제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요양기관들이 그 지역 사회의 안전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수고스럽지만 5년간 해본 결과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사실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수혜자입니다. 노인잔디가 어르신들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좀 이렇게 지역 사회에 이제 좀 토해내는 이런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외출하는 걸 엄청 좋아하시죠. 저희가 이제 봄에 야유회를 모시고 가보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향후에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지면 돌봄 대상자 어르신들끼리 해서 뭐 봄, 가을로 소풍을 가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봅니다. 저희는 그냥 혼자 살 때는 그냥 우리네 힘들어 해왔지만 이제 조직화가 되면 서비스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 진행하면서 표준 매뉴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께서 위기 독거 노인과 또 위기 이 가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 이런 지시도 내신 것 같은데, 다음 시는 3대, 4대 시대에 막 바뀌어도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정책화와 더불어서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되었으면 좋고, 요거는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 모시겠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이제 바삐 돌아가셔서 또 숙제. 이거 만약에 사업을 시작할 때 네. 우리 가르치는 문제점이고, 저희는 공간에서 이제 보조를 받다 보니까는 네. 이 일을 할 때 근무 시간에 하면 또 이 근무가 아니라고 또 빼가 나중에 또 환수당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 시청에서 그 공당을 얘기해서 이것도 일종의 우리 시청의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두고, 만약에 이거는 또 근무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발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확실히 피해하고 공부하고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도 우리가 공적인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그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까지 저희가 환수당하지 않았고요. 그 문제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요양보호사나 실질적으로 상근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시키면 안 되겠죠. 예, 뭐 시설장이나 또 사무국장이나 사회복지사의 업무라는 거는 이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사에는 바깥도 센터 기관 바깥도 진행이 됩니다. 옛날에 보육시설에서 원장님 자꾸 밖으로 나가는 데 가지고 고발당한 적이 있습니다. 재판까지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났냐면 사회복지사의 업무 영역은 외부 기관 활동도 되니까 뭐 협회 활동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는 사회복지사가 하면 얼마든지 그 부분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네, 남양주 성심실버케어입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지금 우연치 않게 네. 독거 노인 한 분 이제 보호자로 지금 응급실에 계시는 분을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영어 측에서는 돈 내줄 사람이니까 어쨌든 뭐 보호자라서 한 명 잡고 있다 심정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보호자를 찾고 싶어도 예.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예.
경찰에 요청을 해도 강간무소식이고 동사무소 가서도 아무 얘기 없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궁금한 거는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저희한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시스템상의 어떤 권한이 있을까 싶은 점이 궁금한 우리 거예요. 뭐야 서비스 기관한테요?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이런 걸 함으로써 함으로써 이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가 예. 하는 게 지금 궁금한 겁니다. 저는 그 얻는 거는 미안하면서 탈출입니다. 이렇게 어르신들 때문에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좀 하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다음 내가 자원봉사했었더라면 향후에 앞으로 좀 이제 조례도 마련되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에는 최소 기름값이라도 이렇게 주면 그나마 좀 유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은 네버 전혀. 다만 그냥 참 좋은 일을 했다는 오는 뿌듯한 자부심 뭐 그런 거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에요. 사실 제 사무국장이 가면 어르신들 빵 하나 얻는 그것 때문에 좋아한 것이 아니고 사람 만나서 말하고 여기에 어르신들 좋아하더라고요. 그 외의 부분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그냥 또 사무소를 모시고 가세요. 아니면 아까 공단을 모시고 가고. 그래서 너무 큰 짐을 지러 가지 마십시오. 예. 설명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남양주의 노인복지는 전국에서 탑으로 만들고 싶은 이런 열심이 있어서 이런 남이 안 하는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